자, 23년 1학년 1학기 동항고 기말고사 19번 문제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니까 고차구나. 차수를 낮춰야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에 풀마 붙인 풀마 1, 2, 풀마 3, 풀마 4, 풀마 6, 풀마 12를 집어넣어봤자 시계값이 0이 되는 건 전혀 찾을 수 없어. 왜? 그냥 안 돼. 저 a라는 값을 몰라서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 상수를 집어넣으면 a제곱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x에 0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근데 물론 이 문제에서는 희망 고문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a에다 마이너스 6도 집어넣고 마이너스 4도 집어넣고 마이너스 3도 집어넣고 하면 구체적인 어쨌든 유리수가 나올 테니까 뭔가를 또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 수 있거든. 근데 실제로 해보면 f-6부터 문제가 돼. 마이너스 6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a에 아까 말했던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4, 풀마 6, 풀마 12를 해봐도 다 안 돼. 그러면 인수정리는 쓸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식의 형태인지 공통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근데 공통부분이 딱 보면 보이잖아. 어떻게 보여?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a의 제곱 7에 x에 x 플러스 a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돼서 얘를 하나로 치환해버리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는 0이 보이지? 이거 본 사람 있어? 본 사람 있어? 이거 못 보면 이대로는 인수분해 못해. 근데 나는 보지만 사실 학생 입장에서 이거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공통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일부에 있는 거니까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면 되고, 그지? 일부에 있으면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는지 보는 거고, 전체에 있으면 분배법칙 써서 묶는 건데, 얘는 일부에 있기 때문에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문제 풀 수 있겠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걸 학생 입장에서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걸 찾는 건 내가 보기에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가 애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기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라고 써놔서 그래. 뭐가 생겨?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다항식의 차수도, 문자수도, 항의수도, 개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뭘 문자로 볼지부터 생각하라고 하거든? 얘는 문자가 엄밀히 말하면 여러 개잖아. 뭐가 있어? A와 X가 있지. 어디에 속해? 공식의 형태가 안 보여. 만약에 공통부분이 안 보여. 그러면 X만 문자로 볼 때는 고차니까 인수정리 써서 차수 내리는데 안 된다는 거 확인했잖아? 그리고 언제 A에다 이거 숫자 5개 집어넣으면서 인수분해 5번 해서 풀래? 너무 무리지? 그러면 뭘로 관점을 바꿔야 돼? 하나만 문자로 보는 건 버려야 돼. X만 문자로 보는 건 버려야 된다고. 그럼 옵션이 2개 남았지. A만 문자로 보면 뭐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걸 못 푼다고? 그리고 A랑 X를 둘 다 문자로 보면 어떻게 돼? 문자수와 항의수가 많을 때 뭐 하라고 했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A만 문자로 봤을 때도 어차피 A에 대한 2차고 A와 X를 둘 다 문자로 보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X에 대해서는 4차, A에 대해서는 2차니까 X만 문자로 보는 한 가지 옵션만 지우고 나면 당연히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얘도 그 생각을 하는 건 되게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돼? 라고 생각해보면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는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게. 그러면 X제곱 A제곱 그 다음에 2X 세제곱 플러스 7X의 A 그 다음에 X 4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12는 0이잖아. 그럼 뭘 해야겠어? 얘는 곱해서 되고 얘는 더해서 되고 이런 거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곱해서 되는 걸 찾으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사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x세제곱 플러스 4x x세제곱 플러스 3x 하니까 더하면 이거 됐지? 그럼 끝났네. 그럼 어떻게 돼? xa 근데 이게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x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 거니까 ax라고 쓸게.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얘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고 얘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6이잖아? 그러면 얘의 부호 따지면 되겠지. 그러면 f의 마이너스 6은 어떻게 되겠어? 양수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 나오겠지. 왜? 얘하고 실근이 겹칠 리가 있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4 될 거고 마찬가지로 F6도 4 되겠지. 그 다음에 F4를 집어넣어보면 어때? 얘는 중근이잖아. 그리고 얘는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실제로 겹치지 않거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거 세실근 나올 거고 얘도 세실근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돼?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니까 실근이 없어서 0 되겠지.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0이니까 14가 된다. 그래서 이게 생소한 형태의 문제라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태를 보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 구하는 거 뭔지 파악하고 우리가 배운 것들 가지고 전략 짜서 푼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저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항상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마다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지난 시간에 연대 모의논술 풀 때도 어떻게 해서 관점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했잖아. 이게 x에 대한 4차식으로 볼 게 아니라 a와 x에 대한 부정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 뭘로 보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풀이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x에 대한 걸로 안 풀리면 재빨리 관점을 전환해서 a에 대한 식으로 보거나 a와 x에 대한 식으로 가라. 어차피 인수분해해야 될 거 안다라고 하면 문자가 2개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a만 문자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할지 a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고민하면 되겠지?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됐니? 그러면 19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